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보실 게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 행정, 이론론, 이원론 내용인데, 여러분들 정치와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정치든 행정이든 기본적으로 공권력, 또 정부 관료제라는 걸 배경으로 하죠. 자, 그래서 먼저 그 표에 보시면,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 시스템을, 이념을 전제로 해서 정치란 뭐다, 행정이란 뭐다, 딱 명쾌하게 개념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정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8글자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그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정치란 동그라미 1번 국민들의 의사. 여러분,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는 가치의 문제죠? 이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가치의 권위적 배분. 자,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국민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표가, 국민의 대표가. 이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 결정하는 과정인 거지. 자, 이렇게 정치를 이해할 때 정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민주성이 돼야 되죠? 민주주의. 자, 반대로 행정이란 동그라미 1번. 자, 정치에서 수렴된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이 결정이 됐죠? 얘를 실행하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고, 자, 행정은 관료가,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관료가 정치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 이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이제 행정을 이해한다면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은 뭐가 돼요? 능률성이 되지. 자, 여기서 질문. 지금 표에 정치란 뭐다, 행정이란 뭐다, 굉장히 좀 명쾌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표에 구분되어 있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개념은 정치, 행정, 이론론일까요? 이원론일까요? 이원론이지. 정치, 행정, 이원론적 사고 이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지. 지금 행정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아까 봤다시피 관리와 집행으로만 보고 있잖아. 자, 이렇게 정치, 행정, 이원론으로 이해하면 좀 명쾌해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이 집행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행정, 이론론이니 이원론이니 이런 이제 논의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 표 기억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뭐 아까 봤던 그 관료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 그 개념은 기억하시고, 자, 중요한 건 오늘 27페이지 표 얘기예요. 표. 자, 아까 했던 내용들을 표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되면 이 표 자체가 머릿속에서 쫙 떠올라야 돼.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19세기 초는 정치 우위론이죠. 뭐의 시대예요? 뭐 행정이론이라고는 돼 있지만 역관주의 시절이죠. 아까 역관주의 시절에는 행정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잭슨. 여러분, 그 미국 화폐 있죠. 지폐. 미국 지폐들은 특징이, 뭐 우리나라 지폐도 그렇지만 이제 유명 인물들 얼굴이 있죠. 이게 잭슨이 20달러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달러짜리 지폐 보면 10달러가 링컨인가? 전에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하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여간 이제 20달러인가 10달러인가 거기 이제 인물이 잭슨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인물 밑에 잭슨 이렇게 써져 있지. 미국 그 역사에서 우리야 뭐 별로 행정학 빼놓고는 뭐 별로 잭슨? 어디서 나오지? 잭스페로우는 나오죠. 근데 미국 그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잭슨. 자, 19세기 말 두 번째 표 봅시다. 표. 두 번째, 19세기 말의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자, 이거를 상징하는 행정이론, 행정관리론, 다른 말로 기술적 행정학, 뭐 윌슨, 그리고 규리과 어윅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는 뭐 나와요? 정치, 행정, 이론론. 자, 이걸 상징한 그 안에 표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다 한 것들이에요. 행정이론은 통치기능설이고 기능적 행정학. 자,
통치 기능서를 기능적 행정학하면 디모과 애플비에 40년대는 새로운 이원론이죠. 자, 이거 상징하는 행정이론, 행태론, 행태론. 자, 인물은 사이몬. 자, 그 다음에 60년대는 새로운 이론론이죠. 자, 60년대 새로운 이론론 가운데 동그라미 1번은 뭐 얘기예요? 발전행정론 내용이고 후진국을 배경으로 하는, 동그라미 2번은 신행정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발전행정론을 상징하는 학자가 에스만과 와이드너고, 그래서 일부러 끊었죠, 제가. 그 다음에 신행정론은 특히 세 사람 중요합니다.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신정치행정이원론, 거기다 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거는 행정이론에 보시면 신공공관리론, NPM 줄 치시고, 여러분 아까 거버넌스는 번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그대로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거버넌스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국정관리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80년대 이후에는 NPM과 거버넌스로 대표가 되는데 전부 다 어떤 측면을 강조해요? NPM, 신공공관리, 행정은 다시 공공부에서 이루어지는 뭐다? 관리다. 그리고 거버넌스도 번역을 국정관리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신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 내용은 좀 암기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최종적인 정리고요. 자, 28페이지 갑시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동전의 앞면 문제라면, 동전의 뒷면 문제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문제죠. 여러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공행정,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사행정, 이게 이제 원어로는 행정을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영 있죠.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얘를 이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 둘 다 뭐예요? 어드민하는 거죠. 어드민.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행정, 공행정이란, 자, 공권력,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끊고, 주어가 누구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어죠. 이 행정 목표, 여러분 대표적인 행정 목표, 공익.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개념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경영은, 자, 사기업이나 민간단체, 가 다음에 끊고. 주어가 다르죠? 사기업이나 민간단체. 자, 조직 목표.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사기업의 조직 목표는 사적 이윤극대화죠? 이렇게 자, 삼성이라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일면 유사점이 있고 일면 차이점이 있죠. 뭐가 유사점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주체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지. 자, 이렇게, 공행정과 사행정은 일면 유사성이 있고 일면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유사성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돼요?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고,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면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완전히 그 기본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유사점, 차이점 외우셔야 돼. 자, 먼저 유사점 보세요. 5가지가 나오는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같아요. 여러분, 행정은, 경영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행정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경영은 사적 이윤국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지. 수단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으로요,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대규모의 관리제 조직을 기초로 해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관료제라는 표현, 나중에 이제 조직이론에서 독자 항목으로 공부할 건데, 관자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 조직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조직, 군대 조직, 하물며 카톨릭 조직까지. 여러분, 그 카톨릭 있죠? 여러분, 그
교회는요, 교회마다가 독립재산제죠. 그죠? 근데 성당은 어떨까요? 저거 생각하는데,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들 보면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자영업자가 운영을 하잖아. 개인 사업자가요. 근데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판매점이 미국 시애틀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 카톨릭이 그래요, 카톨릭이. 독립재산제가 아니고 이제 로마 교황청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운영돼. 그럼 카톨릭 주의죠, 거대한 관리주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같죠?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 협동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같고, 아까 협동행위에 초점을 둬서 행정을 이해하게 되면 광해행정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정부 행정이든 기업 경영이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동일해요. 좀 억지로라도 좀 외우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요. 자, 오른쪽에 차이점 갑시다. 자, 차이점이 강조되면 이제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데, 자, 가장 큰 차이가 목적상의 차이죠. 행정은 공익, 그러니까 경영은 사적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은 공공재 체크해 두시고, 공공재. 이제 경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재와 반대되는 말, 사용재라 그래요.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적 규제. 행정의 모든 활동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면 정부 예산, 단돈 1원이라도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정부 사무용품, 볼펜 한 자루 마음대로 갖다 버려,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 공용물이야, 공용물. 그래서 정부의 모든 활동은요,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법 공부하면 첫 시간에 하는 게 법치행정의 원리죠.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상 정부의 활동은 A부터 Z까지 수많은 법적 규제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행정활동은 빠리빠리해요, 둔감해요. 이 법적 규제 때문에 경직성이 나타나죠. 반대로 이제 경영활동은, 다시요. 여러분들 혹시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사회에서도 다룰 것 같은데, 그 공법과 사법이라 그러죠. 공법, 사법.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 체계가 영미법 체계가 있고 대륙법계 체계가 있죠. 영미법하고 대륙법계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영미법은요, 공법하고 사법을 구분하지 않아요. 영미법은 전부 다 보통법이 지배해요. 정부든 기업이든. 정부한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반대로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이쪽은 공법하고 사법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공법이다 그러면 헌법과 행정법을 공법이라 그러고, 사법이다 그러면 민법과 상법을 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륙계 법 계통이죠.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을 딱 나누지. 그러면 공법을 지배하는 대원칙, 이런 거 이제 굉장히 고급 퀴즈 프로 같은 데서 나오는데, 도전 골든벨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급 퀴즈 프로에서 나오는데, 공법을 지배하는,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공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법치행정 원리예요. 그러면 사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러지. 계약 자유의 원칙. 당신하고 나하고 맺는 계약이 바로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적용이 안 되고, 뭐 행정은 정치 권력적 성격이 강하죠.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감시. 반대로 이제 경영은 정치 권력과는 구별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평등성 요구가 강하고, 경영 서비스는 뭡니까? 누구한테만 서비스 제공해요? 고객한테만 제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서비스는 되게 정부가 독점하죠. 경영은 경쟁성을 특징으로 하고, 영향 범위, 행정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고, 이제 경영은 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고객 관계로만 한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 유사점, 차이점 이렇게 별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의 도입 부분. 자, 근데 우리 지금 많은 거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국가 간의 변천이 있죠? 그 흐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아까 전개 있었죠? 행정의 양면성이라는 성격 속에서 동전의 양면이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 이원론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문장 하나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0페이지로.